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이죠. 카페24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에 2분기 실적도 좋았고 특히 그 유튜브와의 협력, 이게 시장에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핵심 내용 위주로 한번 살펴보죠. 네, 반갑습니다. 카페24가 이제 단순하게 쇼핑몰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를 넘어서요. 판매자의 비즈니스 전체를 좀 도와주는 종합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경쟁력, 또 성장 동력이 뭔지, 그리고 재무 상태나 투자할 때 뭘 좀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사업 구조부터 좀 볼까요? 역시 핵심은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EC 플랫폼 부문입니다. 전체 매출의 한 89%, 거의 대부분을 여기서 만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무료 쇼핑몰 솔루션을 딱 내세워서 고객 한 200만 정도 확보하고 거기에 이제 결제 대행, PG라고 하죠. 그리고 마케팅, 또 물류, 그 패스트박스라는 풀필먼트 서비스, 해외 판매 지원까지 이걸 다 한꺼번에 제공하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부가기능 마켓, 카페24 스토어,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해요. 개발사가 1만 8천 개 이상 참여하고 있고 앱 다운로드도 누적으로 보니까 99만 건이 넘었더라고요. 플랫폼 기능이 계속 확장되는 거죠. 아, 생태계를 만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엮여서 판매자들이 이 플랫폼을 떠나기 좀 어렵게 만드는 그 말씀하신 락인 효과, 이게 아주 핵심적인 경쟁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인프라, 호스팅 사업도 매출의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그 직접 판매, D2C 쇼핑몰 솔루션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거의 70%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이건 압도적인 1위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쟁사라고 하면 보통 NHN커머스의 메이크샵이나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또 글로벌하게는 쇼피파이 이런 데를 꼽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경쟁 속에서 카페24만의 어떤 차별점, 이건 뭘로 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건 역시 유튜브 쇼핑과의 연계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기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컨텐츠 커머스라는 새로운 영역을 좀 개척하고 있는 거죠. 아, 유튜브 쇼핑. 이게 핵심이군요. 월 사용자가 27억 명이나 되는 유튜브 트래픽을 활용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자기 채널에서 바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로 쇼핑몰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게 이게 진짜 큰 메리트 같고요. 크리에이터들한테는 광고 말고도 또 다른 수익 모델을 주는 거니까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커질 수 있겠는데요. 네,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동영상 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구매까지 이어지는 이런 게 이제 차세대의 쇼핑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물류 경쟁력 강화하려고 매일 배송 서비스라고 주말이나 공휴일 없이 365일 내보내는 거, 이것도 하고 있고요. 또 대기업들 대상으로 맞춤형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인 거죠. 이런 노력들이 이제 슬슬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5년 2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액이 79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한 6.7% 늘었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확 뛰었네요. 112억 원으로 무려 43.6%나 급증했습니다. 이익률 개선이 아주 눈에 띄는데요. 네, 맞습니다. 쇼핑몰 총 거래액, GMV라고 하죠. 이것도 3조 4천억 원으로 한 6.5% 성장하면서 시장 평균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특히 이제 수익성 좋은 결제나 EC 솔루션, 마케팅 솔루션, 이쪽 부분 성장이 전체 이익 개선을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재무 상태를 보면 유동자산은 좀 늘었고요. 부채 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년에 흑자로 돌아선 이후에 이익잉여금도 이제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고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계속 플러스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올해 2025년 연간 전망치도 나왔죠. 매출은 한 3,1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05억 원 정도. 이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다 한 27%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네요. 네. 이 전망의 핵심 근거 역시 유튜브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와의 그 독점적인 파트너십, 이게 가장 핵심적인 성장 동력으로 꼽힙니다. 뭐랄까, 대체 불가능한 관계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유튜브 쇼핑 생태계가 커지면 그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걸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AI 에이전트 기술 확산,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AI가 소비자하고 브랜드 간의 직접적인 구매 연결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면 D2C 플랫폼이 카페24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AI가 쇼핑 경험을 바꾸면 D2C에 기회가 온다. 네,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구조적으로 흑자 기조에 안착했고 D2C 시장에서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고 여기에 유튜브와 AI라는 성장 스토리까지 붙어있는 이런 점들이 좀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당연히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우선 네이버나 쇼피파이 같은 아주 큰 플랫폼들하고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 치열해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유튜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 이게 성장의 동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양날의 검인 셈이죠. 유튜브 정책이 혹시라도 바뀌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런 높은 성장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혹시 그 전환사채, 시비 같은 거 있잖아요. 잠재적인 매도 물량, 이른바 오버행 이슈 같은 건 좀 없나요? 네, 그 밸류에이션 부담은 정말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실적이 만약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버행 이슈도 이게 뭐 완전히 다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카페24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D2C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유튜브와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구조적인 흑자 전환과 함께 또 컨텐츠 커머스라는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경쟁 심화라든지 파트너 의존성, 또 밸류에이션 문제 같은 것들은 투자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정보 분석과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